옛날 옛적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그의 지혜롭고도 무릎을 탁지게 만드는 비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비밀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의 말은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기묘한 이야기로 들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마을 광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재미있게 풀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옛날에 욕망의 산에 사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 이 청년은 최고급 옷과 값비싼 음식, 호화로운 집을 가진 부유한 생활을 꿈꾸었어.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고 마침내 그가 꿈꾸던 모든 물건을 갖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 매일같이 성대한 연회를 열고. 하지만 그에게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 무엇이 부족한 걸까? 라고 그는 자문했소. 모든 물질적 소유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찼소. 이러한 불안함은 점차 그를 압도하여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욕망의 산을 떠나기로 결심했소. 젊은이는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았는데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소. 그는 그곳에서 간단한 집을 짓고 매일매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명상에 잠기고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움을 찾았소.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해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마음이 평온을 찾을 수 있었소. 이제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소. 아, 이것이 바로 쾌락이구나.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함이 없는 상태였소. 에피쿠로스는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소. 여러분도 이처럼 쾌락을 찾기를 바랍니다.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며 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지요. 결국 에피쿠로스의 말은 그 마을을 천천히 변화시켰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남긴 쾌락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소. 그리고 이렇게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소. 이러한 이야기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사는 호기심 많은 소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별과 구름, 나무와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 비치는 반짝임에 큰 흥미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외곽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민수는 낡고 먼지 쌓인 철학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17세기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작품이었고 민수는 그 안에서 신 즉 자연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고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은 민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신이라는 건가?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튿날부터 민수는 마을 곳곳을 누비며 스피노자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이 나무에, 돌에, 심지어는 우리 강아지에게도 있다는 거야? 마을의 어르신들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신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의 끈기와 순수한 호기심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교사인 정 선생님은 민수의 열정에 감동하여 학교에서 스피노자의 철학 수업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알록달록한 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숨겨진 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신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신의 작용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날 때마다 그들은 작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스피노자의 이론은 그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이야기는 이 작은 마을을 뛰어넘어 주변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민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의 모험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곧 신이라는 아름다운 통찰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듯 스피노자의 이범실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작은 마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사고를 넘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들의 일상 속에 숨겨진 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이안이 있었습니다. 이안은 마을에서 꽤나 호기심 많고 생기발랄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이안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하얀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커다란 백지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는 사려 깊은 미소를 지으며 이안을 맞이했습니다. 이안,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백지를 보니 어때 보이니? 이안은 백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안은 대답했습니다. 밋밋하고 하얗기만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이건 내 인생의 시작과 같단다. 빈 서판이지. 그런데 이 백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이안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상상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그리고 싶어요. 하늘과 나무와 새.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다. 이 백지에 무엇이든 내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채워갈 수 있지. 꿈에서 깬 이안은 평소보다 더 흥미진진해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백지설을 비유처럼 자신의 일상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안은 매일매일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숲속을 탐험하며 숲의 각종 소리를 들어보고 다른 날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백지의 감각 경험과 내적 성찰을 통해 지식을 쌓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안은 학교에서 자신이 꿈에서 만났던 할아버지의 이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존 로크의 백지설에 대해 알게 되자 이안은 반 친구들에게 흥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백지와 같아. 모든 새로운 경험은 우리 자신을 만드는 부분이 되는 거야. 이안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자신의 백지를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각자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해갔습니다. 이안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날 밤 이안은 다시 꿈속의 백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안의 이야기는 이 작은 마을에 멀리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안 덕분에 경험의 중요성과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안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단순한 호기심 많은 소년에서 지혜로운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 백지설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알렌 바디우의 진리 사건 이론은 참으로 매혹적이고 철학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단조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오랜 전통과 규칙에 따라 움직였고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중앙 광장에서 열린 한 예술 전시회가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이 전시회는 첨보미지의 예술가 레오가 기획한 것이었는데 그의 작품들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색채와 형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오의 작품 중 하나는 미래의 문이라 불리는 거대한 입체 설치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거울 조각과 빛나는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 관람객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볼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이 신비로운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래의 문이 단지 낯선 예술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는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작품 앞에서 일어난 하나의 작은 사건이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농부였던 테오도르가 작품을 본 뒤 첫사랑이자 15년 전 잃어버린 가슴 속의 열정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테오도르는 이 작품 앞에서 그의 사랑 즉 오래전 포기했던 조각가의 꿈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업실로 달려가 먼지 쌓인 도구들을 꺼내들고 다시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마을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수탉이었고 이 작품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테오도르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도 자신들의 가슴속 숨겨진 꿈들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마을의 기존 체계와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예술과 창의성의 중심지로 거듭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사랑은 더 깊어졌고 정치적 대화도 활발해졌으며 과학적 호기심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 마을은 진리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레오의 작품은 여전히 광장 한복판에서 빛나며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렌 바디우가 말한 진리 사건이 아닐까요? 단지 예술 작품이었다. 미래의 문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열어주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의 도전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